자, 다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이트는 블랙 라이브러리 갤러리라고 해서 워해머 게임들에 대한 전반의 그런 컨텐츠들을 다루는 마이너 갤러리인데, 여기에 지금까지 출시된 한글화된 워해머 4만 미니어처 제품들에 대한 그런 사진들이 다 총 정리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잠깐 구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센츄리온은 스페이스 마린의 강화 외골격 슈트 미니어처죠. 뭐 지금까지 게임에서 등장한 적은 거의 없긴 한데, 어쨌든 센츄리온 같은 경우에는 센츄리온 데바스테이터 스쿼드, 뭐 번역하자면은, 제가 번역한다면 센츄리온 황폐화 분대 뭐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서는 황폐 분대라고 번역했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번역이 약간 의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선이긴 한데, 좀 정밀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좀 오역인 게 뭐냐면은, 센츄리온 데바스테이터잖아요. 만약에 황폐라고 그런 단어를 쓸 거였으면은 데바스테이터인데, 그러면은 잘못되고, 이제 만약에 저렇게 번역을 하려면은 데바스테이트가 맞죠? 데바스테이션이 맞지? 데바스테이트는 황폐하다라는 뜻의 단어고, 여기에다가 IOM 붙여서 명사화해서 황폐, 그리고 거기다 OR 붙여면은 황폐자, 아니면 뭐 황폐시키는 것, 뭐 이런 뜻이, 뭐 아니면 약탈자 파괴자, 뭐 그럴싸하게 번역한다면은 뭐 그렇게 번역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래도 의역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의역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좀 오역에 가깝다, 내 생각에는. 물론 저보다 잘 배우신 분이 번역했을 거니까 뭐 제가 뭐 과타부타 따지고 싶진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노래 좀 좋은 걸로 바꾸자고 일단. 그리고 센츄리온 어설트 스쿼드, 이거는 뭐 잘 번역했네요. 센츄리온 어설트 스쿼드인데, 어설트가 공습, 강습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 나쁘지 않은 번역이라 봅니다. 그리고 블랙 템플러를 보면은 엠퍼러스 챔피언, 좀 사질인데 화질구지라서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불러드리니까 어차피. 엠퍼러스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황제 대행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번역이에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을 번역하라고 하면 보통 투사 뭐 이런 식의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원문의 챔피언이라는 단어의 어떤 본질적인 뜻, 이제 챔피언이 단어가 원래는 그 전장에서 자기의 사령관 혹은 지휘관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는 그런 투사를 챔피언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서 유래된 단어가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대행자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은 누군가를 대행해서 싸워준다. 그러니까 챔피언을 만약에 좀 더 그럴싸한 의미로 번역한다면은 대행자라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으로 그대로 그냥 음차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부터 조금 의아한 게, 이제 뭐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번역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도 어떻게 번역하려면 할 수 있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검날 수호자 베테랑, 근데 베테랑을 좀 번역하기가 어렵네. 검날 수호자 노병? 검날 수호자 달인? 검날 수호자 달인?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번역하는 거 보면 번역 못할 만한 것도 다 번역해놨던데, 블레이드 가드 베테랑도 그런 식으로 치면 번역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검투 형제의 분대, 소드 브레드런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검투 형제의 분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성전군, 크루세이드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성전군 분대, 이것도 뭐 그대로 거의 직역에 가까운 잘 번역했죠. 직역에 가깝게. 그리고 아이언 기세아제비. 뭐 이게 가장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의 그거 핵심 아닌가? 아이언 기세아제비. 난 세아제비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냥 사실 뭐 이제 번역자가 뭐 본인의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는, 뭐 그런 뜻만 뭐 맞게 그렇게 했다면은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뭐 일단 근데 아이언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보탄을 그래도 좀 보탄 코덱스를 번역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통짜로 거의 통짜로 설정 부분을 보탄 아이언킹 아이언킹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철 혈족 아니면 강철 동포 혹은 강철 혈족 스틸잭이잖아 스틸잭. 근데 나는 스틸잭은 번역을 안 할 것 같아. 그냥 나는 애초에 그냥 아이언킨 스틸잭이라고 그냥 그대로 음차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번제전차 이몰레이터 이몰레이터인데 이몰레이터 먼저 이몰레이터라는 뜻이 이제 이몰레이트가 이제 그 태워버리는 걸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그냥 태워버리는 거 있잖아요. 제사 때 바치려고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인신공양성 분신이라고 하나? 분신은 스스로 몸 붙이는 거잖아. 그 단어가 생각나. 적합한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뭐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 지피는 걸 이몰레이트라고 하고 거기다 OR 붙여가지고 뭐 뜻만 보자면은 불 지피는 것 뭐 그런 뜻이긴 한데 만약에 저라면은 구태여 번역을 하라고 하면은 방화전차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시스터즈 오브 배틀의 전차거든요. 근데 시스터즈 오브 배틀이 황제의 광신도고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친구들이니까 번제전차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번제라는 게 뭐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어떤 잡념을 불태울 때 쓰는 단어 아닌가? 번제라는 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맞게 생각하는 거라면은 내가 아는 게 맞다면은 뭐 번역 뭐 나쁘진 않은데. 중추의 결사다. 이게 뭐죠? 이게 단어 원문도 뭐야? 이너서클 컴패니언 같은데? 아닌가? 중추의 결사다. 이게 뭐 원문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너서클 컴패니언 같은데 아무래도. 결사단이란 게 컴패니언을 번역한 것 같고 이너서클을 중추회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가? 이거 원문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내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글쎄 모르겠다. 너무 한자 냄새가 너무 그렇지 않나? 그게 있잖아요. 그게 번역이 이제 어떤 한자 그러니까 최대한 그 어떤 번역을 하려고 해도 약간 뭐랄까 좀 우리말스럽게 좀 번역을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게 좋잖아요. 한자만 계속 다 들어가면은 솔직히 그게 약간 조금 비하 발언적으로 말하면은 약간 내가 뭔 말하려는지 아시죠? 에? 그 느낌이 있잖아, 그거. 제가 참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방송에서 그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 안 들게 하려면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너무 한자의 사용을 조금 너무 조금 하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긴 해요. 그리고 근데 또 이거는 또 보면은 이게 참 뭐랄까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뭐 저도 번역을 많이 했으니까 이 번역하신 분의 어떤 그 입장을 이해하고는 있긴 한데 보면은 이제 어설트 인터세서를 강습 인터세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점프팩 어설트 인터세서 같은데 원문이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어설트를 공습이라고 번역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인터세서를 번역을 안 한 게 또 의아합니다. 왜냐면은 강습이란 건 구태여 번역을 했는데 왜 나머지 절반은 또 번역을 안 했을까? 어중간하게 그래 섞었을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절반은 번역하고 절반은 번역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번역을 다 하던가 아니면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음차만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막 이것저것 섞어서 어느 거는 반쪽은 번역하고 어떤 건 번역을 안 하고 이러면은 그 혼동과 약간 어색함을 줄 수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죠. 어둠의 데스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둠의 데스티니. 그냥 웃음벨이잖아. 딱 봤을 때. 예?
하물며 이게 어떤 제품에서 이런 식의 어떤 절반 번역, 절반 미번역, 음차 이런 식의 사용이 나오면은 이게 그냥 개그 코드로서 이미 어둠의 데스티니 뭐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웃음벨인데 이게 제품명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팔리겠어?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어설트 인터세서를 아예 번역을 다 하던가 아니면은 아예 번역을 다 안 하고 그냥 어설트 인터세서로 음차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참고로 인터세서라는 걸 번역을 하라고 하면은 뭐 중재자라는 뜻이 있겠죠. 중재자라는 뜻으로 되겠죠. 자, 한번 쭉 내려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밸리언트 이거는 또 번역을 안 했고 다 음차로 했어요. 이거를 또 왜 번역을 안 했을까? 이것도 사실 번역을 하라면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래디에이터 뭐 검투사잖아. 검투사. 뭐 이거 그냥 발리언트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 발리언트가 이제 뜻이 용맹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좀 번역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렵긴 하겠다. 의역하자면 뭐 그래도 뭐 의역을 하나면은 뭐라고 번역을 할까? 나라면은 나라면은 1차로는 그냥 음차로 나도 이렇게 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구태여 번역을 하라고 하면은 용맹자 글래디에이터? 용맹자 검투사 전차 용맹자 검투사 전차? 그것도 이상하긴 하다. 번역을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나 같으면 번역 안 하고 그냥 음차로 했을 것 같아. 나 같아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글래디에이터 스페이스마린의 반중력 전차 이 세 개가 시리즈가 총 3개가 있거든요. 글래디에이터 한 박스를 사면은 글래디에이터 밸리언트와 랜서와 리퍼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 번역하신 분도 나랑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그냥 싹 다 번역 안 하고 음차만 했네요. 나 같아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것들 고유명사는 사실 저도 그냥 다 음차로 하거든요. 유닛명은 사실 저도 번역할 때 유닛명 같은 건 웬만하면 번역 안 해요. 그리고 조한스로프는 번역을 안 했고요. 하긴 조한스로프를 번역하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친 거지 그냥. 베놈스로프도 번역을 안 했군요. 타이라인드의 두 엘리트 유닛들은 따로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거 울트라마린 데칼시트 이것도 번역을 따로 안 했네요. 뭐 이것도 이것도 뭐 그럴 수 있죠. 박피자는 뭐 맞다. 네크론 플레이드 원즈는 박피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뭐 이것도 뭐 맞는 뭐 그 이 유닛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뭐 맞는 말이긴 해요. 이제 플레이드라는 게 가죽 벗기는 거를 플레이드 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플레이라는 게 이제 가죽 벗기는 거를 박피를 그러니까 플레이라는 단어로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ed를 붙었으면은 정확히 말하면 박피자는 내가 벗기는 자, 박피를 하는 자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사실 원문에 ed가 붙어 있으면은 사실 박피자가 박피된 자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긴 한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친구 이 미니어처의 설정 이제 인간 가죽 같은 희생자의 가죽 벗겨서 쓰고 다니는 미친 또라이 네크론인 건 생각해보면은 박피된 자는 조금 그 설정에 맞지 않는 번역이라서 그래서 박피자라고 그냥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박피하는 자가 맞는 것 같아요. 왜 원문의 뜻은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박피된 자가 맞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 플레이드 원 이미지가 가죽 벗겨지는 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벗기는 자인데도. 그리고 라이브러리한 터미네이터 아머 이것도 뭐 이건 아예 음차를 했네요. 그냥 다. 채플린 터미네이터 아머 이것도 뭐 음차.
개종자 혼종은 네오파이트, 설마 네오파이트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번역한 건가? 이게 원문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네오파이트 하이브리드 같습니다. 혼종은 하이브리드를 번역한 것 같고, 이제 개종자 같은 경우에 네오파이트가 개심자, 개심자, 신참, 혹은 개종자, 종교적인 의미로 개종자라는 뜻도 있죠. 네오파이트. 그리고 이것도 뭐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테크마린, 뭐 이것도 잘 번역을 이거 번역이 아예 아니고 음차네요. 죄송합니다. 음차. 그리고 중대영웅단? 컴퍼니 히어로즈 말한 건가? 원문이 뭐지? 컴퍼니 히어로즈 같은데? 중대영웅들. 맞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크리그 지휘부인데, 크리그 커맨드 스쿼드겠죠? 원문이 안 나와 있네요. 원문이 원래 어떤 건지 모르겠네. 아무래도 크리그 커맨드 스쿼드 같은데, 원문은? 어쨌든 그렇다면 번역 잘했겠죠. 그리고 카디안 커맨드 스쿼드인 것 같죠? 이거는 또? 이것도 번역,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애초에. 일렉트로 프리스트겠죠? 원문이. 일렉트로 프리스트를 전기사제로. 적절하게 번역했죠. 아, 이거 뭐냐? 파라곤 워슈트인가? 원문이? 파라곤이라는, 파라곤 워슈트 같은데? 왜냐면 파라곤이라는 게 모범, 혹은 오도짜세, 이런 거를 파라곤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단어 뜻이 그런데, 그래서 파라곤 워슈트를 근데 귀감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나 같으면 그냥 차라리 번역을 하라면은, 모범 전쟁, 근데 모범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그냥 귀감이 난 듯? 나 같으면 그냥 모범 전쟁 갑주? 모범자 전쟁 갑주? 그것도 웃기긴 하네. 모범자 전쟁 갑주라. 그것도 웃기긴 합니다. 귀감도 근데 귀감이 좀 더 낫나? 좀 더 낫다 칩시다. 전문 번역인이 했으니까 나보다 낫겠죠. 징벌자는 뭐야? 플래질런트 말하는 거겠네요. 아르코 플래질런트를 징벌자라고 번역한 건가? 아무래도 그런 거 같지? 아르코 플래질런트를 저렇게 번역한 거 같은데. 아무래도 좀 COB 쪽이 번역이 좀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종교적인 의미가 좀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렵겠지. 근데 나 같으면은 아르코는 모르겠는데, 플래질런트는 그래도 조금 번역이 조금 아예 징벌자라는 단어가 쓸만한 게 아닌데? 왜냐면 플래질런트가 뭐냐면은, 아르코는 이게 원문이 만약에 아르코 플래질런트라고 한다면은 앞부분에 아르코 같은 경우는 나도 사실 그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플래질런트는 그 중세시대에 그 채찍 들고 다니면서 지 등깔 후려척 갈기는 그 광신도들 있잖아요. 그거를 플래질런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거지, 고행자? 채찍 고행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징벌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나? 나 같으면은 아르코는 일단 대충 검색을 해서 뜻을 대충 알아낸 다음에, 플래질런트 같은 경우에는 채찍 고행자? 고행자 아니면 그냥 고행자,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징벌자는 조금 이게 맞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이즈 오브 지그마인데, 황소 켄타우로스네. 불센타우루스는 에이즈 오브 지그마의 불센타우루스는 황소 켄타우루스라고 번역했어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노인티드 센티널은 봉원 파수꾼. 근데 어노인티드라는 게 약간 단어 뜻이 뭐냐면은, 어노인티드, 성유 부음 받은, 축성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약간 그러니까 축복받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봉헌이라고 하는 게 맞나? 봉헌이라는 거는 스스로를 바쳐서 헌신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거를 어노인티드를 쓸 수 있나? 모르겠다. 근데 배우신 분이 했겠죠. 그리고
이건 뭐야? 저주받은 쇠고랑 군단은 뭐를 번역한 거죠? 이거는 에이지 오브 지그마라서 나도 모르겠어요. 저주받은 쇠고랑 군단. 뭔지 원본이 뭔지 궁금하다. 보이드라이 왕자. 이거는 프린스 오브 보이드라이인가? 프린스 보어드라이인가? 뭐 이것도 뭐 맞는 번역이라 할 수 있겠죠?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전복관 오리칸. 오리칸이 그 별명이 뭐였더라?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오리칸 더 디바이너 아니었나? 오리칸 더 디바이너 아닌가? 그거를 더 디바이너라는 게 약간 뭐 그런 뜻이 있긴 하지. 나 같으면은 디바이너를 나 같으면은 디바이너를 점성술사? 점술사?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그냥 무난하게 예언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전복관이라고 하면은 전복관도 뭐 그런 뜻이니까 뭐 사실 뭐 제가 뭐 그렇게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네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 오리칸 더 디바이너라고 하면은 나 같으면 뭐 점성술사 오리칸? 왜냐면 근데 오리칸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오리칸이 점성술사로 번역을 하는 게 맞는 게 뭐냐면은 설정이 오리칸이 원래 그 별들의 별자리 같은 거 읽고 어떤 그런 미래를 읽는 그런 친구였거든 과거에. 그러니까 네크론티르가 네크론 되기 이전에 그때 옛날에 그 오리칸이라는 이 네크론이 침묵의 왕을 위해서 별들의 우주적인 기운을 읽고 미래를 점쳐주는 친구였거든. 그런 설정을 고려했을 때는 점성술사 뭐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전복관이라는 건 왜냐면은 내가 단어의 이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지만 전복관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무당에 그 쌀 뿌리고 막 해가지고 미래를 읽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오리칸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느낌보다는 우주의 기운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미래를 알아내는 그런 캐릭터라서 나 같으면 점성술사. 근데 점성술사도 뭐 그거나 사실 뭐 거기서 거기라서 할 말이 없네요. 이모탈 네크론 이모탈 같은 경우에는 불멸대라 번역을 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이모탈인 게 사실 불멸자란 뜻이지. 애초에 그 불멸대가 맞지. 어떻게 보면 내가 알기로는 이모탈이란 게 참고로 내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페르시아 왕조에 있었던 엘리트 전사들을 이모탈이라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말고 나도 모름 사실. 폭풍군주 이모테크 이것도 뭐 맞죠. 이모테크 더 스토로노드를 폭풍군주 이모테크라고 번역했는데 저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네요. 카놉텍 거미 카놉텍 스파이더를 카놉텍 거미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이것도 뭐 번역으로 따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구태여 번역을 했어야 됐나? 그냥 카놉텍 스파이더라고 할 게 낫지 않았나? 카오스 스폰을 카오스 이문이라고 불렀는데 번역을 했는데 스폰을 이물이라 번역을 하는 게 맞나? 일단 스폰의 그 원문의 그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괴물 뭐 아니면 뭐 이제 스폰이나 이제 기본적인 그 뜻은 있잖아요. 뜻은 이제 낫다 혹은 뭐 산란하다 뭔가 스폰 뭐 스폰드 할 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끼 치는 거를 스폰이라고 하거든요. 네? 벌레가 뭐 스폰더 에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낫다 이럴 때 쓰는 건데 이제 명사적인 의미도 있어요. 명사로 이 스폰을 명사로 하면은 이제 새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새끼들 있잖아요. 예? 뭐 벌레가 알을 스폰해서 나온 그 스폰이라는 그런 새끼라는 뜻이 있거든.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어떤 좀 판타지나 이런 문학 같은데 스폰이라고 하면은 좀 비하적인 멸칭, 이 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뭐 이럴 때 쓰는 단어로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파울 스폰, 역겨운 괴물 이런 식으로 어떤 멸칭의 어떤 괴물 새끼, 역겨운 새끼 뭐 이런 식으로 멸칭으로 쓰일 때도 있고. 카오스 이물이라고 하면 근데 사실 그 이제 스폰이라는 게 뭐 약간 초자연적인 카오스 스폰이 이제 초자연적인
워프의 힘이 작용된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이라는 단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구태여 저한테 번역을 하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그냥 카오스 괴물 어때? 차라리 그냥 간단한 좀 더 직관적이고 누구나도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좀 입에 착착 감기는 어감인 카오스 괴물 아니면 카오스 흉물. 나라면은 카오스 괴물 아니면 카오스 흉물, 혼돈의 흉물, 혼돈의 괴물 뭐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고 아니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번역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카오스 스폰이라고 그냥 음차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음차하거든요. 참고로 번역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오스 스폰이라고 그냥 음차를 합니다. 번역할 때. 그리고 노른 에미서리는 노른의 사자로 번역했습니다. 에미서리가 사자, 사신, 뭐 혹은 대사관 이런 번역 뜻이 있기 때문에 노른의 사자면 나쁘지 않은 번역이 잘된 번역이죠.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화제가 됐던 저도 모르는 사이의 명칭이 정정되는 분묘 벌써 나무 위키에 카오스 이물이라 바뀌고 엠퍼러스 챔피언도 황제의 대행자, 진취, 허트라보 등등 많이 바뀌었네요. 아 그래요? 벌써 거기는 그렇게 빨리 움직였어? 와, 이 사람 역시 나무위키 사관들 움직임이 참 빠르구만. 대단해요. 아무튼 11조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게 또 화제가 됐잖아. 친치의 비명 환요. 뭐 이것도 그냥 비명 환요. 일단 젠치의 스크리머거든요. 원문은 스크리머즈 오브 젠치인데 젠치를 친치라고 했고 이제 스크리머 같은 경우는 비명 환호라고 했는데 나 같으면은 차라리 번역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그냥 번역을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으면 그냥 음차를 했을 거예요. 젠치의 스크리머들 뭐 이런 식으로 음차를 해서 했을 거고 만약에 번역 선택권이 저한테 있으면은 구태여 번역을 하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젠치의 비명마 아니면 젠치의 비명 악마 젠치의 비명마가 좋을 듯? 만약에 근데 나 같으면 젠치의 비명 악마가 훨씬 낫지 않나? 나는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나라면 그렇게 번역했을 것 같은데 비명 환영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배우신 분이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 써서 번역한 거니까 내가 할 말이 있나? 쏟을 건 없지 내가. 그리고 블레이드 챔피언인데 이제 이거는 커스토디안 가드 워해머 4만의 커스토디안 가드 팩션의 엘리트 히어로 영웅인데 이거 블레이드 챔피언을 검의 용사라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같은 챔피언인데 아까 전에 그 엠퍼러스 챔피언은 황제의 대행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이 블레이드 챔피언 똑같은 챔피언인데 검의 용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나 같으면 그냥 검의 대행자라고 번역했을 것 같은데 검술 대행자 검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게 낫지 않았을까요? 용사는 뭔가 조금 용사가 근데 뭐 이것도 뭐 배운 사람이 번역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커스토디안 워든이라는 게 보초병 혹은 수호자 혹은 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파수대라고 번역했는데 파수대라는 뜻도 아마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뭐 맞겠죠. 그러니까 근데 쿠스토디안이 맞나 이게? 왜냐면은 이제 실제 그 게임즈 워크샵에서의 오피셜 발음으로도 커스토디안이라고 했거든요. 거의 커에 가깝게 말했는데 근데 이걸 쿠라고 하는 게 맞나? 이것도 근데 뭐 넘어갑시다 일단. 그리고 커스토디안 가디언즈겠지 이건? 원문이 안 나와있는데 아마 근위대라고 한 거 보면은 커스토디안 가디언즈 아니야? 가디언? 알라루스 쿠스토디안 쿠가 이게 참 이게 이게 할 말이 이게 재밌네. 그리고 헥스아크 이건 뭐야? 네크론인가? 헥스마크 디스트로이어구나. 육혈 말살자라. 디스트로이어를 말살자라 번역하는 거는 괜찮은 선택이라 봅니다. 네크론의 디스트로이어는 말살자가 좋은 것 같아요. 말살자 아니면 파괴자 아니면 뭐 멸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멸살자도 어때? 멸살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말살자도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것 같고 근데 헥스마크를 육혈
일단 헥스라는 게 6이라는 뜻은 맞습니다. 6이라는 숫자 6이라는 6이라는 뜻이 담긴 단어긴 해요. 6이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헥사그램 하면은 이제 육각형을 그렇게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헥스 마크 이걸 6혈이라고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건 좀 가물가물하네요. 라이온 엘 존스는 뭐 그대로 당연히 음찰했겠죠. 그리고 성주기사 나이트 카스텔란을 성주기사라고 번역했어요. 임페리얼 나이트의 거대한 나이트 캐스텔란은 성주기사라 번역을 했는데 사실 맞는 번역이긴 해요. 이제 카스텔란이라는 게 성의 주인, 즉 성주라는 뜻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어의 뜻만 놓고 보면 뭐 맞습니다. 나이트는 당연히 기사니까요. 또 뭐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 같으면 그냥 번역을 안 할 듯. 그리고 나이트 발리언트 용맹기사라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발리언트라는 단어는 아까 전에 글래디에이터 발리엔트도 있었잖아. 근데 그거는 또 글래디에이터 발리엔트라고 그냥 음차로 그대로 썼는데 왜 저거는 또 용맹기사라고 저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게 요지가 뭐냐면은 어떤 거는 번역을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거는 번역을 하고 어떤 건 번역을 안 했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기준이 조금 애매하네요. 기준이 뭔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어떤 기준인지 사실 처음 보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진짜 글래디에이터 밸리언트는 번역 안 했잖아. 왜냐면 번역을 할 수 있거든. 이것도 사실 뭐 한 개는 번역이 아예 안 되는 단어. 고유명사 같은 단어고 밸리언트만 있으면은 그거는 뭐 이렇게 음차를 할 수 있어. 통일성을 위해서 단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제 번역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데 글래디에이터 번역할 수 있잖아요. 검투사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용맹 검투사 용맹자 아다못해 뭐 용맹 검투사 전차. 뭐 이거는 뭐 창기사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전차. 리퍼는 뭐 수학자 검투사 전차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지 않나? 아무튼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단어가 글래디에이터 발리언트인데 그건 번역을 안 하고 음차를 했어요. 글래디에이터 발리언트라고 그대로 음차를 했는데 여기서는 또 지금 성주기사라고 이것도 그냥 번역을 그대로 했단 말이죠. 이게 참 기준이 이게 뭔가 궁금하네요. 이것도 지금 나이트 발리엔트 용맹기사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일루미네이터 제라스 이거는 조금 이것도 맞는 단어라고는 할 수 있긴 한데 일루미네이터 제라스거든요 원문이. 근데 일루미네이터라는 게 일루미네이트에서 나온 OR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일루미네이트라는 게 이제 밝게 빛내는 것 혹은 계몽하는 것 이런 뜻인데 계몽자 제라스가 더 맞지 않나? 그렇다 생각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계몽자 제라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라스라는 친구가 네크론의 과학자이고 과학자로서 어떤 그 본인의 지식의 비밀을 생명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캐릭터라는 거를 생각해보면은 그 캐릭터성을 생각해보면 규명자 무언가 진실을 혹은 어떤 심오한 과학적 비밀을 밝혀내는 자라는 의미에서는 규명자라는 단어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인물 그리고 커맨드 카타콤 바지인가요? 이거는? 카타콤 커맨드 바지 같은데? 카타콤 커맨드 바지 카타콤 대장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카타콤은 번역을 하려면 할 수 있지.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 뭐냐면 애초에 지하 무덤 있잖아요. 중세 유럽에서 많이 쓰였던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카타콤은 지하 무덤으로. 지하 무덤 지휘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뭐 사실 뭐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번역을 저렇게 했다고 해도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나일레이션 바지는 절멸 바지선이라 번역했네요. 뭐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번역이지 뭐. 젠치의 번역도 있네. 카이로스 페이트 위버는 그냥 카이로스 페이트 위버라고 했네요.
뭐 어떻게 번역할 수는 없지. 아니야, 근데 페이트 위버라는 거는 번역할 수 있잖아. 이제 위버라는 게 씨를 짓는 거 있잖아. 씨를 서로 엮는 그 행위를 위브라고 하거든. 위브에다가 R을 붙여서 위버면은 씨를 엮는 자, 씨를 잇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페이트 위버를 번역하면 할 수 있거든요. 운명을 짓는 자 카이로스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딱히 번역을 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이 번역하신 분은 뭐 그렇게 그것도 맞는 선택이죠. 이거는 호러네. 유황기? 아, 브림스톤 호러를 유황기라고 번역한 거야? 맞나 이게? 브림스톤이라는 단어가 그 불똥을 브림스톤이라고 하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브림스톤이란 게 아닌가? 유황 맞나? 아, 근데 뭐 배우신 분이 번역했으니까 괜히 뭐 제가 깝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유황물 맞겠지. 유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뭐 옛날에 번역했을 때 단어를 찾아봤을 때 유황이었던 것 같기도 해. 청기, 블루오로를 청기라고 번역했어요. 약간 귀요 이런 단어 좋아하나봐. 이 번역자분은 아까 전에 스크리머도 비명 환유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귀라고 하는데 귀 막 한국적인 약간 한국과 중국 아시아적인 어떤 그런 단어를 좋아하나봐요. 귀, 요 이런 거 많이 좋아하는 이런 거 쓴 거 보면은 여기는 또 일단 블루오러는 청기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나 같으면 그냥 푸른 악마, 젠치의 푸른 악마 어때? 아니면은 젠치의 청마? 그것도 웃기긴 하네. 그냥 푸른 악마 했을 듯 번역을 하라고 하면 나 같으면. 그리고 젠치의 상위 하연기, 액절티드 플레이머 오브 젠치인데 상위 하연기라. 근데 나는 나 같으면은 귀나 요 이런 거보다는 마가 낫지 않을까요? 악마 혹은 마. 나 같으면 그냥 화염마 이렇게 번역했을 때 젠치의 상위 화염마, 화염 악마 이게 낫지 않을까? 귀나 요라는 거는 약간 그 뭐랄까? 그 뭔가 이제 워해머 4만이라는 거 좀 약간 그 먼 미래의 배경이긴 하지만은 중세 유럽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런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마가 낫지 않을까? 악마, 마 이런 거. 뭐 아무튼 근데 번역하신 분 마음이니까 그건. 젠치의 전령, 화염전차 탑승. 뭐 이것도 뭐 맞는 번역 같고. 이거는 분홍귀라고 번역했네. 청귀에 이어서 분홍귀라. 뭐 일단 귀자는 맞긴 귀로 통합한 건 맞긴 하네요. 이건 뭐 젠치의 화염귀.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까지 올라온 여러 번역들을 쭉 봤습니다. 일단은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은 사실 번역이라는 게 어렵긴 해요. 이제 제가 거의 워해머 4만의 어떤 컨텐츠를 번역해서 그걸 이제 한 거는 뭐 여러 컨텐츠에 써먹은 거는 거의 사실 제가 그 한국에서는 가장 오래 했잖아요. 거의. 물론 그 게임이나 뭐 던어버 같은 게임으로 워해머를 이제 한국에 알린 거는 뭐 미스터 로빈님 같은 분이 저보다 더 오래 하셨지만은 어떤 컨텐츠를 직접 번역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뭐 컨텐츠 글을 쓰고 뭐 영상도 만들고 한 거는 사실 제가 최고로 오래 됐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뭐 물론 뭐 증거는 없으니까. 네? 원조 할머니 맛집처럼 뭐 정확한 증거는 없고 제 생각이니까 뭐 제가 뭐 딱히 반박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프루브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그렇게 번역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기준을 이 워해머 4만이라는 거는 기준을 명확하게 딱 하나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완전 완역을 한다고 해도 완역을 하기로 기준을 잡았다고 해도 어떻게 있는 단어 없는 단어 다 끌어서 해도
고유명사, 말도 안 되는 무슨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고유명사, 라틴 짝퉁 라틴어 고유명사 많거든. 워해머 4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오뎁투스, 아스타르테스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오뎁투스는 뭐 행정기관이나 대충 어찌어찌 막 어거지로 번역했다 쳐. 아스타르테스는 번역 못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번역을 워해머 4만이란 걸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기준을 혼용해서 섞어서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번역 하시는 분이 한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 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그거랑 별개로 저 개인적인 어떤 번역에 대한 어떤 이제 위시가 있다고 하면은 약간 그래도 약간 그 아시아적인 어떤 그 특히 그 동아시아의 그 어떤 거기에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단어 귀나 요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래도 단어도 있잖아. 그 같은 뜻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서양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귀나 요괴, 귀신 이런 거 말고 예? 유령, 악마 이런 서양 같은 뜻이지만은 서양의 그 맛이 나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조금 만약에 좀 단어를 쓰면 어떨까? 왜냐면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워해머 4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의 유럽의 게임이잖아요. 유럽의 컨텐츠고 거기에 일단은 그 핍진성적으로도 이때 워해머 4만의 그 은하계 인류제국의 그런 정신적인 문화적인 특성이 이제 어떤 동아시아의 그런 게 아니고 뭐 동양의 어떤 그런 무협지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서양 중세시대 서양의 마인드와 문화 그리고 그런 어떤 인프라를 하고 있잖아요. 인프라 스트럭처부터 해서 문화적인 그 특성까지 다 그 서양 중세시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단어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뭐 번역하면서 뭐 딱히 나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아제비조차도 뭐 딱 이제 워해머 4만 그 팬분들 중에서는 세아제비에 비판적인 분들 많은데 뭐 어차피 스틸잭이라 그 세아제비의 원문 스틸잭이라는 걸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다가 그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단어인 세아제비를 찾아서 그렇게 번역한 거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없는 단어를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어떻게든 찾아서 그렇게 번역한 게 의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확실히 이분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뭔가 프로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면 번역을 아예 시도조차 안 했을 거니까 그 세아제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 그냥 개인적인 소감이었습니다.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이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번역가의 지식 뭐 하다못해 저는 영문학과도 아니니까요. 다만 번역을 좀 오래 했을 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다 당신이 맞습니다. 반박 시 모두 당신이 옳아요. 그러니까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개인적인 소감 주저주저 거려봤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황제폐하께서 다들 가오하시길. 주지.